아프리카 선교사들이 한국 복음화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올여름 전국의 기독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다음 세대의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교회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모색해보는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파를 초월해 8천만 민족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촉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쫓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양화진호를 둘러보는 아프리카 선교사들. 한국이란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헌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선교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담아보려는 듯 카메라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무어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며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Especially I've been touched so much by Mo, who was a butcherman, and Bethel, the journalist. They had a stronger passion to preach the word of God and change the lives of people. And my vision now is to go back. When I go back to Uganda, I pray God to give me this strong passion and move in all village and preach the same gospel to save people. 현장을 둘러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을 기리고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선교단체 유니온 비전 미션에 소속된 선교사들입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3,000개 예배당 건축, 300개 유치원 설립이란 비전을 갖고 우간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엔 부산 대안교회에서 첫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교회와 아프리카 교회가 연합하는 유니온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선교사들은 대회 기간 동안 선교 특강과 선교 보고, 선교사 파송 등의 일정을 수행하며 한국의 대형 교회도 탐방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감리교회 청년회계운동인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8월 19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교회를 향한 청년들의 기도와 회개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 성령한국 청년대회의 주제는 더 스피릿으로 기독 청년들이 가져야 할 소명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회의 핵심 가치가 욜로와 자신감, 열정, 비상 등 총 4가지로 선정돼 청년들의 정체성과 사명의식,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회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 신촌 장로교회 조동천 목사 등이 참석해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이 나라가 건강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대회 공동대회장인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대회가 청년들의 신앙 열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대회를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기독 청년들이 많이 양성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0여 명의 청소년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전달자가 되겠다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숲사랑 소년단이 마련한 숲속 캠프 모습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청소년들이 모처럼 초록빛 자연을 벗삼아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숲사랑 소년단은 지난 30년간 숲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숲속 캠프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생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병들어가는 환경을 우리 숲사랑 소년단들이 미래 숲 지킴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미래의 주역이 됐기를 바라면서 캠프는 만남과 어울림, 하나됨이란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3, 4, 5, 5 조를 구성해 함께 숲을 돌아보고 직접 나무 작품을 만들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숲 이런 곳이 많이 없는데 여기 이렇게 놀러 와서 이런 걸 많이 체험하니까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고 좀 숲을 이런 게 점점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숲사랑 소년단은 오는 8월 열릴 전국대회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소년단 관계자는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한 명의 숲사랑 소년단이 온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올해 탄핵 정국이란 초유의 사태로 분열을 피할 수 없었던 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교회가 건강한 시민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교회가 가져야 할 시민의식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개최한 제36회 미래교회 컨퍼런스에선 교회와 정치문화, 교회의 올바른 정치 참여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교회와 시민의식을 주제로 발제한 교회개혁 실천연대 박덕훈 대표는 일반 국민의 시민의식은 갈수록 고양되는 반면 교회의 시민의식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표는 교회가 건전한 시민의식을 지도해 나갈 핵심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평화, 생명을 꼽았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한국 사회에 비춰봤을 때 정의는 정치 영역의 민주회복을, 평화는 남북 통일을, 생명은 생태 환경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박덕훈 대표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의로운 정치 참여에 소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표대 삼아 건강한 시민의식을 회복할 때 기독교가 비로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계승하기 위한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파를 초월해 민족의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한화됨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이태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하고 오직 성경만을 믿는 믿음으로 국가와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평양부흥 11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성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기도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소서. 1897년 7월 18일 마티 잉골드 선교사가 일기에 적은 글귀입니다. 마티 잉골드는 1897년 한국을 찾아 1898년 전주에 예수병원을 설립하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선교사입니다. 말을 타고 왕진을 다녔을 정도로 28년간 불우이웃과 환자를 사랑으로 섬겼다고 하는데요. 모든 외국인들을 적대하는 상황과 남성 위주의 전통 사회에 맞서며 2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머나먼 타양에서 인수를 펼친 그녀는 호남 의료 선교의 크나큰 초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주예수병원은 그녀의 삶을 기억하고자 불꽃 같은 삶 마티 잉골드란 제목의 만화책을 제작했습니다. 병원 측은 총 5,200부를 제작해 환자와 교회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큰 화제를 모았던 프로듀스 101 시즌2가 11명의 데뷔 멤버를 확정짓고 막을 내렸습니다. 11명의 멤버 중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여심을 사로잡았던 옹성우 군은 최종 무대에서 5위에 뽑히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 SNS에서 옹성우 군이 목회자의 아들이란 글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중에 옹성우 군의 친척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목회자의 아들은 아니지만 교회 성가대에서 에이스라 불릴 정도로 찬양 사역에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선택을 받으며 가수로 데뷔하게 된 옹성우 군.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문화사역팀 UNI가 두 번째 싱글 앨범 라이트를 발매했습니다. 첫 번째 싱글 앨범 원띵에 이어 트렌디한 느낌으로 재무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라이트란 곡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기반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 맘속의 어두운 부분과 그늘진 부분조차도 아름답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원하고 청량한 UNI의 노래가 올여름 우리의 길을 탁 트이게 해줄 것 같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추경이 빨리 집행된다면 3%대 경제 성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은 민생 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하락 추세의 경제 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과 미국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세계 10대 떠오르는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10대 기술엔 조직 검사 없이도 간단한 체열을 통해 피 속에 돌아다니는 DNA 조각을 분석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을 비롯해 공기 중에 존재하는 물을 필터를 이용해 획득할 수 있는 기술, 시각 작업을 위한 딥러닝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태양광을 이용한 액체 연료 제조 기술, 인간세포 도감, 정밀 농업, 게놈 백신, 양자 컴퓨팅 등도 10대 기술로 선정됐습니다. 10대 기술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는 기술적으로 더 급부상하고 있는 다른 기술도 많지만 앞으로 수년 내 획기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장년층 가운데 50대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라이나 생명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30대에 높았다가 40대에서 낮아지고 50대에서 최저점을 찍은 후 60대에 다시 높아지는 U자형 패턴을 보였습니다. 40대와 50대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부모 봉양과 자식 부양으로 인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30대보다도 10%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는 50대 남성이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분과 행복감이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의 중장년 중 가장 불행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50대 남성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선민네트워크와 탈북동포회 등 48개 교계 시민단체가 6.25 전쟁 67주기를 기념하며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엽니다. 27일부터 30일까지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추모식, 북한 억류자와 탈북난민 강제 북송 중지 촉구, 북한 인권재단 출범식 등이 진행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세 대상 종교인은 20만 명에 이르지만 대다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목사의 연평균 소득은 2,855만 원, 승려는 2,051만 원, 신부는 1,702만 원이라며 종교인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홀리라이프가 퀴어 문화축제에 맞춰 제4회 홀리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탈동성애 인권포럼과 탈동성애 인권수호 국민대행진, 성소수자 전도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촌 세중앙교회가 국제 디아스포라 선교센터를 창립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에 기여하고자 설립됐습니다. 선교센터는 전문학자와 사역자들이 팀을 이뤄 필드 리서치, 세미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